안녕하세요. 예, 세무법인 진명의 정호연 세무사입니다. 예, 송철수입니다. 네, 벌써 어느덧 그 가을에 부터 9월입니다. 아, 예. 네, 9월이면 세무적으로 보면 큰 신고들이 이미 다 마무리가 됐고, 예. 이 시기에는 사후 검증이라든가 세무 조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9월에 넘어가면 올해 이제 5월, 6월에 신고했던 내용도 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세무사의 종류와 그로 인한 추징세액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핫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세무조사의 선정 기준이라든지 네. 그리고 조사 시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세무조사의 종류와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적출소득 발생 이후에 어떤 종류의 또 세금이 또 부과가 되는지, 우리가 세금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런 부분들 말씀 나눠볼 텐데요. 예. 일단 제가 이제 서식을 좀 가지고 왔어요. 두 가지 서식을 갖고 왔는데 네. 세무조사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우리가 이제 세무조사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뭐 구분이 할 수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무조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정기냐 비정기냐. 그러니까 먼저 통지해주고 나오는 그렇죠. 조사냐, 아니면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네. 이제 흔히 말하는 덮치는 조사냐. 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제목을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세무조사 사전 통지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이게 사전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미리 알려준다. 네, 사전에. 미리 알려주고 조사한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을 보면 이제 사전이란 말이 없이 그냥 세무조사 통지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조사. 네. 결국에는 왼쪽은 정기 조사를 말하고요. 네. 여기는 이제 비정기 조사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기 조사는 사전에 통보하기 때문에 15일 이내, 최소 15일 이전에는 이제 우편으로 통보를 해야 되고요. 네. 비정기 조사는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나와서 어느 이제 순간 갑자기 병원으로 대여섯 명의 이제 조사 공무원들이 나와서 각종 자료를 영치하고 시작되는 그런 조사를 말하는데요. 보통 비정기 조사는 평일 한 10시 전후로 이렇게 많이 이제 나옵니다. 요즘에는 간혹가다 점심 먹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보통은 이제 10시 전후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촬영 당일에도 제가 9시 반에 우리 원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주 전화 안 하시는 분이 갑자기 아침에 전화하면은 아직까지 이제 좋은 내용 움찔움찔합니다. 좋은 내용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사전에 통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또 구분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보면은 이제 납세자 신상명세가 이제 적혀 있는데 조사 대상 세목이 있습니다. 각각 공통된 부분인데 네. 우리가 이제 병원 조사라고 하면 이제 종합소득세 조사를 보통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외에도 뭐 증여세라든가 각종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모든 세금을 망라해서 통합조사로 보통 실시가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 통합조사 원칙이니까. 네, 그래서 개인 통합조사가 정기나 비정기나 요즘에 많이 시행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조사 대상 기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일단은 정기는 보통은 1년. 1년. 많으면 뭐 2년까지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1년이라고 보고요. 비정기 조사 같은 경우는 대상 기간이 보통은 이제 3년 이상. 부가제척 기간까지. 그래서 부가제척 기간이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는 5년이니까 3년에서 5년 사이를 많이 한다.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는 당연히 조사 기간이 대상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훨씬 부담이 훨씬 덜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조사 대상 기간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국세기본법상에서 보면은 연간 수익 금액이 이제 100억 원 이하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20일 이내로 조사 대상 기간을 설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치과. 네. 어차피 이 동영상 보시면 치과원장님이시니까. 근데 다만 뭐 이중거래라든가 뭐 차명계좌, 현금거래 누락 같은 경우에는 또 초과해서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정기 같은 경우는 20일 내에 종료가 되고 여기서 20일은 그 공휴일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한 3주? 네, 그렇죠. 네, 3주. 뭐 일단 평일은 또 얼마 안 되겠죠. 공휴일이 그렇죠. 다 빠지고 하면. 근데 비정기 같은 경우는 20일 이상이 많다라는 점. 뭐 한 달 아니면 두 달. 네, 보통. 그렇게 또 계속 연장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 기간은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고 기간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 사유인데요. 사유는 우리가 정기 조사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고 분석 결과
그 적정성을 검토해봐야 된다라는 사유로 네.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장기 미조사 4년 이상 오랫동안 안 받았다. 안 받은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작위 추출인데 거의 이제 첫 번째 신고 적정성 검증하는 경우로 이제 정기 조사를 많이 시행이 되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이맘때 사후 검증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후 사후 검증. 검증을 통해서 제대로 이제 대응을 못했을 때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정기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후 검증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대신 이제 비정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거의 뭐 제보, 제보, 예, 우리나라 제보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다음에 예. 기획,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사가 선정이 되니까 이 조사 사유에는 그런 것들은 제보 이렇게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법령이 나오고 따져 보면은 이제 근데 뭐 제보나 이런 예. 것들에 의해서 거의 명백한 사유에 의해서 이제 조사가 비정기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요즘에 이게 있습니다. 그 내부자가 거의 예, 병원 같은 경우 네, 내부자가 그런 거의 게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정기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기관명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일선 세무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무슨 세무서. 네, 그렇죠. 우리 지금 있으면 뭐 서초 세무서 이렇게 나올 거고 보통 비정기 같은 경우는 세무서도 나올 수 있지만 이제 마찬가지 정기도 지방청에 나올 수 있고요. 그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비정기 같은 경우는 지방청에서 보통 시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일반적이긴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장. 네, 뭐 예. 경기도는 뭐 중부지방국세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청 단위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이제 세무서 조사과와 지방청 조사과는 또 업무 범위라든가 또 이제 자료 어떤 획득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강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회원님 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내용 들으셔서 알겠지만 둘 중에 당연히 이제 정기가 이왕 해야식 정기가 당연히 낫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조사를 안 받는 게 낫고, 아 그럼요. 그렇죠? 안 두 받는 번째는 안 받는 게 당연히 베스트죠. 내가 꼭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면 정기를 받으시는 게 훨씬 추징세이라든지 또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럼요. 훨씬 예.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세무조사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차피 이 동영상 보시는 원장님들이 다 치과 원장이시니까 네, 그래서 치과가 10번 세무조사를 받았다. 네. 그럼 비율이 대충 얼마나 될까요? 거의 비정기가 많은 편이죠. 뭐 한 9대 1? 9대1, 8대2, 아, 9대2. 한 네. 2대 8 정도? 네, 네. 그래서 유타입니다. 정기는 거의 이제 사후 검증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비정기는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제보라든가 여러 가지 뭐 PCI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정기 조사, 부동산 예, 취득과 관련된 네, 그런 그거나 식으로 해서 아니면 이제 직원 어, 내부 직원 예, 제보 그래서 뭐 그런 게 비율은 뭐 비정기가 압도적으로 많다. 네. 이 점 예. 설명드립니다. 이제 뭐 그 주기적으로 이제 국세청 보도 자료를 보면 뭐 기획 그렇죠. 세무조사를 통한 뭐 추징 사례를 이제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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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가 나오는 것 하는데요. 같아요. 예. 최근에 이제 올라온 사례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우리 네트워크 치과 같아요. 예. 이거는 그래서 이제 어떤 원장님 계시고 근데 페이닥터 명의로 다수 치과를 이제 운영을 해서 비단 뭐 네트워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치과를 운영을 해서 이제 현금 결제 유도해서 요 패턴은 사실은 뭐 네트워크 치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뭐 비보험병과의 매출 누락하는 형태죠. 요 그래서- 파트는 거의 뭐 안 바뀌고 네, 그냥 네, 나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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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별도로 이제 매출 관리하고 뭐 차트 관리해서 차트 지우고 그런 게 이제 적발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누락 금액으로 이제 뭐 가족명의 부동산 취득을 하고 뭐 그래서 결국 이제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돼서 이제 추징된 사례인데요. 현금 결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뭐 제보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죠. 또 그 금액으로 이제 부동산을 사면 우리 과거에 말씀드렸던 PCI PCI. 문제에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결국 이제 비정기 조사로 선정해서 이런 사항이 이제 적출이 되면 그 세금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는 뭐 어차피 네. 다 똑같은 것 같고 뭐 맞습니다. 요게 살짝
틀린데 아마도 이제 그 세무조사 대상 자체는 이거 왜냐하면 병원에서 일했는지 안 했는지 뭐 나와서 확인하기 전까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네. 뭐 결국은 이제 가족 명의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사모님이겠죠. 사모님. 네. 간혹가다 뭐 자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거의 대부분 사모님 명의로.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생각할 때 내 명의로 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사모님 명의를 했는데 사모님도 이제 별도 그 소득이 없으신 분이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구시청 입장에서 보니까 남편이 치과사네? 그러면 이제 치과 뭐 당연히 그쪽에 손이 들어왔으려니 근데 신고한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걸 네, 누락했으려니 해서 결국 이제 병원 갑자기 덮쳐서 조사하고 뭐 이제 이런 결과가 그러니까 이런 현금 그 결제 누락 부분을 이제 입증을 과세관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별도 차트를 뭐 일시에 이제 영치를 해서 분석을 통해서 이제 확정 지을 수도 있겠지만 다양합니다. 뭐 입증 방식은 거래처 조사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가령 뭐 임플란트 회사 그 뭐 노트 번호까지 대조해가지고 그 실제로 이거 하는 요즘에 것도 있고요. 그거 굉장히 그리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 보철 치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기공장부, 예,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명확한 증거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추징 세액이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과 세무조사 뭐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한번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네.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결국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기공장부, 임플란트 회사 로트 번호, 거래 내역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단계별로 이제 그 과정이 있는데요. 오늘 차후에 이제 또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조사가 끝나고 이제 적출 소득 금액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 종료일로부터 한 20일 이내에 또 이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라는 것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요식행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금액을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조사가 끝날 때쯤 되면은 그 확인서라는 거를 씁니다. 보통 이제 이게 생략이 될 수도 있지만 생략이 될 수 있지만 보통 이제 그 원장님들은 이제 확인서 쓰면 조사 끝난다 이런 네, 생각을 그렇죠.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종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확인서의 작성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뭐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수의 의미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조사 끝난 후에 어떤 불복이라든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뭐 좀 이렇게 듣기에 따라서 불편하실지 네. 모르겠지만 뭐 진술서 쓰고 도장 찍는 거 뭐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인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적출 소득 금액이 마무리가 되면은 꼭 그 빠지지 않고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이 세무 대리인은 그 세무 그 조사과 공무원과 꼭 세액을 이제 대사를 해봐야 됩니다. 결국 세금이 중요한데 그럼요. 예. 세금 이제 계산하다 보면 이 가산세 적용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사를 끝나고 확인서를 썼는데 내가 생각한 세금이 아니다. 결과 통지서에 나온 금액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꼭 조사 이제 그 확인서 쓸 때 이렇게 확인서를 이제 작성을 하면은 추징세액이 얼마인지 꼭 정확하게 살피고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게 좋고 예. 제가 저희 이제 그 지인 원장님들을 우리 세무사님 이제 이거 조사 대행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진술서 쓰고 요거 하는 과정에서도 세금 그러니까 계산을 그러니까 같은 법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여기서도 그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경우를 제가 네. 사실은 여러 번 네. 본 기억이 나서 제가 네.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목별로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다 표시를 해서 결과적 예상 고지세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금액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금액이다. 여기 결과 통지서를 받고 알면 안 되는 금액이다. 세무조사 시 추징 가능한 세금에서 제가 몇 가지 박스를 만들어 왔는데요. 뭐 낼 게 이렇게나 많아?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냥 뭐 세금 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많아요? 좀 이해가 좀 편하시도록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수익 금액을
수익금액, 네, 이제 병원 수익금액, 수익금액을 소득 말고 수익금액, 예, 수익금액을 인컴, 네. 1억을 이제 누락시켰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쉽게 말해서 이제 네. 수납을 네. 네, 수납이라고 표현하시면 좀 더 예, 누락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일단 이제 확인서를 썼어요. 수익금액 1억을 누락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은 첫 번째, 당초 신고했으면 내야 되는 세금이 있죠. 이건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본세. 예, 소득세 이제 본세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장님이 지금 그 포지션에 따라서 최고세율이 이제 6%에서 이제 42%까지 있잖아요. 계산 편의상 우리가 40%를 적용받는 이제 원장님 거의 대부분의 치과 원장님들 뭐 최고세율 이미 적용받고 계실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로 뭐 3억에서 5억 사이가 지금 40%이기 때문에 우리가 40%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억에 40%니까 4천이 되겠죠. 그러니까 러프하게 일단 4천. 네, 4천. 4천은 이제 본세로 내야 되는 항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가산세 항목들이 이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일반이고 부당이 있는데 일반 과소 신고는 이제 10%의 과소 납부세액 4천만 원에 10%고요. 부당 과소 신고는 이제 40%입니다. 네네요. 예, 400만 원이냐 1,600만 원의 차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일반하고 부당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일반은 단순 착오에 의한 실수, 뭐 그런 거고, 부당은 사이기타 부정한 행위거든요. 뭐 이중장부라든가 뭐 차명이라든가 그런 건데, 요즘은 이제 조사 과정에서 웬만하면 이 부당으로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수익금액 같은 경우는 부당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근데 그 뭐 비용도 가급적이면 부당 쪽으로 이제 과세를 하려는 어떤 추세더라고요. 세무서가. 그래서 40%를 산정하고 우리가 시작하는 게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이제 네. 일단 생각은 그렇게 하고. 네. 그래서 40% 과소신고 납부 금액의 40%니까 1,600이죠. 네. 이것도 꽤 크네요. 네, 1,600이죠. 원래 일반으로 했을 때는 이제 400인데, 그죠? 네. 400인데.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붙는 게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종의 이자 성격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이자죠. 그래서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늦게 내니까 이자 붙여서 내라. 네,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이제 10,000분의 3씩 해서 미납일수로 곱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오랫동안 안 바뀐다. 그죠? 이게 미납일수가 우리가 1년으로 가정하면은 연간으로 따지면은 10.95%예요. 그 11%인데 지금 정기 예금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그러니까 1년에 10.95%인데 이게 보통 우리가 한 2, 3년 전에 내야 할 거를 조사 과정에서 이번에 내는 거니까 그거 뭐 한 20%, 30%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무시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기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년, 5년 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죠. 그 3년 세무조사 하더라도 지금부터 3년 전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조사 기간이 3년 전이면 지금부터 5년 전 일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거 5년이라고 해보면 이게 사실 네, 어마어마해졌죠. 무시 못 하고요. 우리 이 예시에서는 우리가 2017년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2017년 기속으로. 그러면 2018년 이제 6월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맘때 거의 한 1년이라고 가정하고 네. 우리 귀속은 다음 연도에 세금을 내니까 그렇죠. 17년도 귀속 세금은 작년에 내야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10.95% 대략 11% 하면 이제 한 400만 원이 이제 또 납부불성실 거의 네. 10%네요. 네, 이렇게 1년에 이제 10.95%니까 10% 이상. 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의무불이행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뭐 신고불성실이나 납부불성실처럼 크지는 않은데요. 각종 이제 짜잘짜잘하게 붙는 이제 가산세들이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가산세, 또 수익금액을 누락해서 신고했기 때문에 그것도 일정 부분 0.5% 가산세가 있고요. 그럼 지급조서 미제주 가산세는 뭐냐면은 보통 수익금액을 누락을 하면 인건비도 같이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비율이라는 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인건비를 우리가 증빙 서류에 의해서 인정해 줘라.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받아들여 주면 대신에 우리는 지급 조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산세를 내고요. 그다음에 사용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도 있고 또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인 분들은 또 비용 처리 받았던 공제 받았던 거, 세액 공제 받았던 것도 부인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종 가산세들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붙을 수 있는 가산세를 종류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거기다가 이제 붙죠. 국세, 본세, 각종 가산세 그리고 여기에 10%가 이제 지방소득세로 이제 부과됩니다. 주민세. 네, 주민세. 네. 이렇게 딱 따져 보니까 이거 다 더해 보면 결국은 1억을 누락했으면 우리가 일반으로 갔을 때
일반 과소신고로 갔을 때는 보통 한 55% 정도 됩니다. 51억에 이제 55%. 5,500만 원. 네. 반면에 이제 부당 과소신고로 가면 이게 이게 더센 거. 한 70% 돼요. 거의 한 7천만 원. 예, 그러니까 국세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가장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좀 다코스가 빠졌잖아요 지금. 지금 현금 영수증 미발급 관세라고 적었는데 우리 연초에 개정세법 말씀드릴 때 그때 한번 다뤘었던 예, 내용. 18년까지의 누락분은 이제 과태료를 처리해서 잘 아시겠지만 미발급 금액의 50%입니다. 예. 그리고 자진 납부하면 고지서를 10%. 발급하고 15일 내에 납부하면 또 20% 감경 혜택이 있어 40%인데 50%로 가정하면 1억에 50%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5천만 원이 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 또 50%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억 3천, 1억 2천이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뭐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년부터는 이제 미발급 금액의 20%로 이제 가산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19년부터라는 점. 한동안 뭐 올해라든지 내년이라든지 19년도 조사는 잘 안 나올 테니까 19년 비속은 앞으로 아무리 아마 빨라야 한 2, 3년 2, 3년 정도 예, 3, 4년 후에 지나야 되니까요. 예.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생각한다라면 부당 과소신고로 적용받았을 때는 약 120%의 누락 금액의 120%. 그러니까 수익 금액 누락이란 가정이죠. 여기는 이제 비용은 이 과태료가 빠질 테니까 120%의 어떤 부담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일반으로 갔을 때는 이제 한 100% 정도 이렇게 부담이 된다라는 건데요. 국세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여기로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제 추징세액이 이제 뭐 이렇게 고지서를 받으면 우리가 징수유예를 최장 6개월에서 9개월까지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으면 등납 좀 나중에 천천히 내자. 이자 없이 그렇게 낼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게 냅니다 그렇게. 근데 여기서 끝났을까요? 뭐 한 가지 아니 한 가지 하나 더 있을 것 있습니다. 같은 느낌. 건보료가 있습니다. 건보료. 그러니까 그게요. 정말 그러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이제 원장님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금도 다 납부하고 멘탈도 이제 회복될 즈음에 되면은 이제 수시정산분이라고 해가지고 건보료 고지서를 받으시죠. 그러면 또 한 번에 저도 멘탈이 또 흔들리시는데 여튼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조사로 수익금액 누락으로 인해서 조사를 한 번 받으시게 되면 각종 국세와 또 건보료까지 합치면 부담은 뭐 이루 말할 수 뭐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원장님께서 가장 좋은 거는 첫 번째 조사 안 받는 거. 조사 안 받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기왕에 받더라도 추징세금이 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좀 덜 받을 수 있는 정기조사. 그리고 좀 뭔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조사 대응은 제가 이제 이렇게 몇 년 동안 쭉 옆에서 지켜보면 진짜 얼마나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어떤 그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냐 따라서 사실은 결과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건 뭐 어떻게 헤어나올 방법이 없겠다 싶은 것도 정말 뭐 진짜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호소를 했을 때 네. 뭐 그게 또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우도 제가 사실은 이제 몇 년 동안 옆에서 많이 지켜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네. 뭐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어차피 이제 조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느 일정 부분을 좌우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뭐 원장님께서 굉장히 사실은 이제 관심 가지실 내용으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3분기 이제 4분기 이제 이제 시작할 때 즈음이죠. 세무적으로도 좀 이슈가 많은 시기인데요. 우리 그 독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연락 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